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시인 민윤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네 번째 시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집 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된 표지이고요.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가는 그런 인물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서서 울고 싶은 날이 많다. 서서 울고 싶은 날이 많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들은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된 BTS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셨겠지요. 전 세계 BTS 팬들은 아미 밤, 그렇게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미 밤을 흔들며 열광하고 때로는 한글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죠. 그들이 공연하는 것을 케이블 TV, 유튜브 방송으로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 시집을 소개한다면서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하나인 리드 래퍼가 바로 슈가 민윤기입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그냥 슈가 하고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는 시인 민윤기죠. 그래서 저는 민윤기라는 이 자랑스러운 젊은이와 함께 쓰는 이 이름값을 하려면 더욱 열심히 시를 써야겠구나 하고 결심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때인 1966년 월간 시문학지에 문덕수,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등단하자마자 저는 시와 실론 동인지 동인 활동을 했고, 동인 활동을 하다가 군대 입대해서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서 종군하였습니다. 그 종군 체험을 바탕으로 반전시의 내용을 담은 내가 가담하지 않은 전쟁을 약 30여 편 썼습니다. 그리고 1974년 저로서는 첫 시집인 유민, 흘러갈 유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유민을 발간했고요. 그러다가 그 시절이 바로 유신 직후이죠. 군사정부 통치가 점점 엄혹해지면서 시국 상황이 저로 하여금 절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대신에 편집자로 성공하자. 그래서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등의 일터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열심히 일했고, 제가 직접 창간한 잡지가 12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5년에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주는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원의 월간지 창간 가장 많이 한 편집장으로 인증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권 지하철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 도어 시를 관리하는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시단으로 시의 세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시를 관리하는 이 체험과 이때 많은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시는 알기 쉽게 써야 된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시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시의 대중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서울시인협회를 선배 시인과 함께 만들었고, 시문학 잡지 월간 시를 창간해서 현재 6년째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로서는 두 번째 시집 시인은 시다를 출간했고, 2017년에는 세 번째 시집 삶에서 꿈으로를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월간 시 잡지를 편집하고 취재하고 기획하는 편집인으로서 일하고, 유튜브에 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인협회 카페 매니저,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 저를 조금 아는 분들은 한국시단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시인으로 돌아왔으니까 훌륭한 시를 쓰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서서 울고 싶은 날이 많다 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나의 시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말하곤 합니다. 나의 시를 키운 건 팔할이 시대이다. 시대. 아니 시대. 나의 시를 키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6.25 전쟁이 있었죠. 자유당 독재 정권, 고마우신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하는 이승만 독재 정권, 지독하게 가난했고,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대학 캠퍼스는 체류탄으로 얼룩졌고요. 계엄령, 그리고 베트남 전쟁, 파병, 남북 분단, 미루나무 절단 사건. 한 생애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싫든 좋든 간에 또 나를 분노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기쁨에 방방 뛰게 만들고 열받게 하고 정열을 태우게 했죠.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과 세상 일과 이 모든 것들이 제 시의 모티브이자 주제이자 소재입니다. 이 시집을 좀 들여다볼까요? 첫째, 제 시집은 제1부, 제2부, 제3부가 없이 가나다라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의 제목의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과 놀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선을 타지. 다카다노 바바 역에서. 마돈나. 사랑에 대한 예의. 자본주의 치킨.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 풀밭에서. 행복. 재밌지 않습니까? 파격적이지요. 두 번째, 제 시집은 이른바 문학평론가, 고명하신 문학평론가 분들의 평설이 없습니다. 제가 건방져서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제 시를 직접 읽은 분들이
평서를 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느낌이 곧 평설이지요. 대개 해설이나 평서를 받으면 그 시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서서 울고 싶은 날이 많다는 이 시집 제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울고 싶은 날이 많겠죠. 난 안 그래. 이렇게 울고 싶은 날이 없는 분은 아주 팔자가 좋은 분이거나 걱정거리가 없죠.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시집에 실려있는 시 몇 편을 소개하면서 제 시집을 소개하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민윤기, 광화문에서는 역사가 일상처럼 지나간다.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시대의 경랑이 흘러간 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고 시집을 읽는다. 시대의 증오, 시대의 열명,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느 편에든 섰던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며 헤어지고 또 만난다. 광화문에서는 일상이 역사처럼 지나간다. 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매주 말이면 태극기 행렬, 촛불 행렬을 봐야 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지요. 역사의 경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나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멀쩡한 얼굴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시집 읽고 친구랑 데이트하고 만나고 이렇게 지납니다. 이런 역사의 무심성, 이런 것을 쓴 시가 광화문에서는입니다. 이번엔 제 자신에 관한 시 한 편입니다. 제목은 그 청년. 박사학위 받은 사람부터 알파벳 겨우 읽을 줄 아는 사람까지,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80이 넘은 할아버지까지, 밀반 농장에서 일하는 농군부터 미합중국 정부 고관까지, 뉴욕, LA, 보스턴 시민부터 텍사스 시골 깡촌 시골 사람들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쉽고 재미있게 유익하게 국민 잡지를 만들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창간 드윗 윌리스 부부 같은 명편집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 청년, 지금 시인으로 늙고 있다. 예, 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삼촌이 공부하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표지도 없는 그런 잡지를 펴보다가 그 안에 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창간 발행인이 쓴 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잡지 발행인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온 국민이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철학 박사나 노동자나 다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나 할아버지나 젊은이나 그런 잡지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서
창간한 잡지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그 나라 판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두산 동아에서 이 잡지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남들은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박사가 되겠다 했지만 저는 잡지 발행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이 조금은 이루어졌습니다. 출판사 편집장도 했고 잡지사 들어가서 편집장도 했고 잡지사 편집장으로 창간도 10개 이상 했고 직접 발행인이 돼서 몇 개의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다 이런 격변을 겪으면서 손을 놓고 지금은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되었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월간 시 잡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바로 저입니다. 해드릴 시는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민윤기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꼬드기며 들이대지 않겠다.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 살아봐 믿져야 본전이야 손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지 않겠다.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고 덤빈 이세돌처럼 돌을 던지지 못하고 5판씩이나 바둑을 두지 않겠다. 내 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젊은 날의 실수를 아직까지 반복하지 않겠다. 이 시는 반어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이 아니고 내 시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인은 정치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죠. 철학자도 아니고요. 종교인도 못 됩니다. 그래서 시에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시 한 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조감, 패배감을 제가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비록 정치가 혁명가 종교인은 아니더라도 시와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시비키 같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그런 혁명가는 아니지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한 사람은 아니지만 시가 잔잔하게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반성을 하게 하고 그런 불씨, 동기가 주어진다면 저는 시인이 시 한 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37살 때 쓴 아까 그 도서관에서 찾아낸 시입니다. 수사법, 레토릭이죠. 수사법. 민윤기. 시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시에도 헌법이 생겼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 밤을 새는 시인에게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시를 낭비하지 마세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어둡다는 말에서 어둠이, 무섭다는 말에서 무서움이, 괴롭다는 말에서 괴로움이 되는 간단명료한 수사법으로만 시를 쓰세요. 한글 자모로도 다 말하지 못한 눈뜸, 깨우침, 기다림이 있을까요? 시인의 마을 어귀에는 이곳은 사치스러운 말을 많이 쓰는 특별지구입니다. 라는 팻말을 붙이세요. 이제 시인들은 시를 청소하러 나가셔야 합니다. 쓰레기는 우리들의 목, 시인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뭐 하는 인종입니까? 시인은 뭐 하는 인류입니까? 시인은 뭐 하는 이웃입니까? 시인은 도대체 뭐 하자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도 종교가도 철학자도 법률가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시 안에서 녹여내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그것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대의 거울이고 시인은 시대의 어둠입니다. 시인은 시를 써야 합니다.